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 타파 별타쌤 박지영입니다. 자, 제가 산업혁명 시리즈 여태까지 쭉 이야기 드렸고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 물음표 하는 수학, 어떻게 엄마가 설명해주면 좋을지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3학년 1학기 1단원 덧셈과 뺄셈이에요. 근데요, 이 문제 보시면요, 수카드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1학년 때는 수카드가 한 자릿수 문제였어요. 근데 2학년은 뭐예요? 두 자릿수. 3학년은 세 자릿수.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좀 패턴을 좀 익혀두시면 굉장히 편한 문제들이거든요. 아, 이건 이렇게 풀어야지 하고선 좀 풀 수 있게 해주시면 아이나 엄마나 굉장히 좀 성공하는 엄마표 수학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좀 1학년 어머님들도요. 아, 3학년 아직 멀었지 하지 마시고 시간 되시면 3학년 때 뭐 배우지? 하고서 한 번씩 봐주시면 이제 목표가 보이거든요. 아, 이 정도는 해야지 3학년 때 하겠구나 라는 생각 드니까요. 좀 꾸준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장의 카드 중에서요. 3장을 골라서 한 번씩만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릿수 중에서 이제 여기 이런 게 어려워요. 그죠? 둘째로 큰 수와 375에 무엇을 구하여라? 차를 구하여라. 자, 제가 문제풀이 전략에서 말씀드렸어요. 구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주룩 쫙 긋는다. 그죠? 구하려는 거, 둘째로 큰 수와 375의 차를 구하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구하는 것이다. 자, 구하는 것 확인했으면요. 이제 둘째로 큰 수를 찾아야 되는데요. 아이들이 여기서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죠. 둘째로 큰 수, 962, 962, 926,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네. 그냥 이렇게 막 마음대로 생각해서 쓴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요, 이럴 때는 어떤 전략을 해주셔야 된다? 표 만들기 전략을 해주시는 게 좋다. 표를 만들다가 세 자릿수를 만들어봐라. 그러면 아이들이 큰 거 먼저 적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이들이 대부분 실수하는 게 964까지는 잘 썼어요. 근데 여기서 940으로 넘어가는 친구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꼼꼼하게 좀 보는 훈련. 962, 또 여기서 이제는 또 600으로 넘어가는 친구 있어요. 그죠? 그러지 않고 946, 이런 식으로 좀 표를 만들어서 아이가 꼼꼼하게 푸는 연습을 좀 시켜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바로 뭐예요? 두 번째로 큰 수 962였죠. 그러면 한번 차 내보도록 할게요. 자, 962 빼기 375죠. 그러면 얘는 구해보면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87이에요. 그죠? 요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둘째로 큰 수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뭐 한다? 표 만들기 전략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카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었죠. 근데요, 또 네모만 나오면 물음표 해놓은 친구들이 있어요. 네모. 그죠? 이거 너무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은데요. 이게 왜 어렵다고 생각하냐면요. 100에 다닌 거예요. 300, 725 이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주면 좋다? 수를 분해해 주시면 좋아요. 분해해서 하나하나 따로따로 생각해 주시면 굉장히 아이들이 잘 풀거든요. 그러면 1의 자리부터 우리 생각해 볼게요. 차근차근 해보면 돼요. 1의 자리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8 더하기 네모는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5겠어? 15겠어요? 그죠? 이 정도는 아이들이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여기 답은 7이구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답을 칩을 구했어요. 그리고 여기를 하나 올라갔구나 생각하게 됐죠? 그러면 10의 자리 한번 볼게요. 10의 자리를 한번 보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올라간 거를 꼭 써준다는 거예요. 올라간 거 1 써주고 더하기 네모 써주고 그 다음에 6 써줬더니 2예요. 2 맞아요? 아니죠. 그죠? 12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럼 얘네 두 개 더하면 7이니까 얘는 정답 뭐예요? 5.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누어서 해봤더니 아, 이렇게 답이 쉽게 나왔구나 했어요. 그럼 여기서 넘어간다? 아니다. 이렇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할 때는요. 다시 꼭 필요한 과정이 검산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금방 알거든요. 검산의 과정 8 더하기 7은 15니까 하나 올라가고 아 맞았네? 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꼼꼼하게 풀 수 있도록 네모 안에 답 넣고 다시 확인하는 것까지 아이들이랑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덧셈도 어렵지만 또 뻘셈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그죠? 뺄셈 문제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라 그랬지? 별다셈이요? 아, 수를 이렇게 분해하라 그랬구나. 그죠? 이렇게 천천히 분해해서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요. 1 빼기 네모는 3이요? 아닌데,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10을 빌려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뭐예요? 10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림수를 써주고 올림수를 써주는 게 네모안에 알맞은 수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11 빼기 3이죠? 그러면은 여기가 답은 뭐가 된다? 8이 된다는 거 어렵지 않게 구했어요. 자, 그러면요. 얘는 여기가 뭐가 됐어요? 4가 됐고, 그래서 여기 8이 됐고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빌려줬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네모에서 빌려줬으니까 뭐 해줘야 돼요? 빼기 1하고 빼기 1 한 게 바로 5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빌려주는 거를 꼭 써주셔야 돼요. 요런 연습을 해주셔야 아이들이 틀리지 않고 푼다. 그러면 여기 정답은 7이라는 거죠. 자, 답 냈어요. 답 내면은 제가 뭐 하자 그랬죠? 그렇죠. 확인, 검산 꼭 한번 해봐야 된다. 야, 검산했더니 맞아요, 엄마 라고 얘기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꼼꼼하게 문제를 좀 풀 수 있도록 검산 이런 거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수를 분해해서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두 사람 중에 526에 더 가까운 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문제 구하려는 거 526에 더 가까운 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랬어요. 이거요, 사실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닌데 제가 왜 이 문제를 올렸냐면요. 여기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렇게 실수를 해요. 딱 보니까 알겠거든. 직관적으로 딱 봤더니 500, 600이고 얘는 500, 300이야. 그러면은 얘가 정답. 왜 그렇게? 왜? 계산하기 싫으니까. 나 맞출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 꼼꼼함. 네, 그래서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풀면 678 빼기 526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526 빼기 399까지 두 개를 해봐서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 5, 1 그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7 그리고 2 그리고 여기는 빌려줬으니까요. 127. 그러면요, 더 가까운 애는 바로 누구였어요? 그렇죠. 얘는 동욱이는 127이고 152잖아요. 그래서 얘가 차이가 더 작잖아요. 그럼 더 가까운 수를 가지고 있는 애는 바로 민석이가 아니라 동욱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 직관적으로 알지? 그러니까 뭐 500, 600이고 500, 300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게끔 하나하나 꼼꼼하게 풀어야 된다 해서 제가 하나 올렸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 문제도 많이 나오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응용 문제에서 많이 나오고요. 또 아이들이 제일 먼저 많이 틀리고 제일 많이 틀리는 문제예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틀리고. 그리고 학교 단원 평가 문제에서 이 문제에 나오면요, 틀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때에서 틀리는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일 가게에서 지난주에 판 사과가 656개예요. 오, 지난주에 많이 팔았어요. 그죠? 그리고 이번 주에 판 사과는 지난주에 판 사과보다 몇 개가 더 적어요? 187개가 더 적다고 합니다. 그죠? 이게 뭐예요? 주어진 조건이에요. 지난주에 판 사과가 656. 그럼 이번 주에 판 사과는 87개가 더 적다. 이게 바로 주어진 조건이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구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줄 그으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난주와 이번 주에 판 사과는 모두 몇 개일까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구하려는 것에 무엇인지를 이렇게 줄 그어서 구라고 써주셔도 되고, 저는 쓰게 해요. 그러면 줄을 쫙 긋게 해주셔도 돼요. 그러면 지난주와 이번 주에 판 사과는 모두 몇 개인가 했어요.
이게 구하려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어떤 걸 구해요? 아, 그거 안 돼. 656에서 187 뺀 게 이번 주 판사가야. 답 이거 딱 적어 놓는다는 거죠. 그럼 굉장히 좀 아까운 문제들이에요. 그럼 한번 볼게요. 지난주, 이번 주 판 거 한번 보죠. 이번 주에 판사가는 656보다 187개가 적었다. 그럼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빌려줘서 469가 됐죠. 그죠? 그래서 469개가 얘가 뭐예요? 이번 주에 판 거예요. 지난주보다 못 팔았어요. 그러면 이것만 아이들이 적어 놓는다는 거죠. 아, 자신있게 469개라고 적어놔요. 그런데 뭘 해야 된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판 사가 모두 몇 개니? 그랬으니까 656 더하기 469를 해서 답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5, 2, 1, 1125개라고 답을 써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좀 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1125개라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한번 1편에서는 어려워하는 문제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아이들이랑 풀면서 이렇게 좀 구하려는 것에 줄 쫙 긋고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쌍가발쌤 2편 기대해 주세요. 별표 타파!